자, 오늘 제목은 뭐를 만나세요? 뭐죠? 당신의? 예. 이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미팅 제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속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긴가민가, 긴가민가. 나 있어? 나 모르겠는데? 이런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허벌라이프 지금 만난 지 34년 됐거든요. 근데 34년 전에 저는 오늘 같은 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정도의 잠재력이 있다라고 아무도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굉장히 다소곳하고 좀 얌전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글로벌 기업의 뭐 회장까지 된다는 거는 저로서는 너무나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갈 거라는 목표도 세우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먼저 여러분보다 선배로서 허벌라이프 먼저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속에 잠재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부인하지는 말아주세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허벌라이프의 잠재력이 이제 여러분의 잠재력을 허벌라이프가 끄집어내 줄 건데 허벌라이프 비즈니스의 참 독특한 건 뭐냐면 이력서를 안 받아요. 허벌라이프 입문할 때 일반 글로벌 기업, 큰 기업, 막 좋은 기업, 허벌라이프 지금 전 세계 1등인 거 아시죠? 예. 요번 제가 자료도 보여드릴 건데 1등 기업에서 뭔가 일할 사람 뽑을 때는요 엄청 까칠하게 굴잖아요. 뭐 토익은 몇 점이냐, 너 영어는 얼마나 하냐, 전혀 그런 이력서가 없어요. 그냥 아무나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우습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잠재력을 이제 끌어낼 수가 있는데 허벌라이프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이력서 필요 없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제대로 오늘 좀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먼저 잠재력을 끌어내서 평범했는데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전 세계에 많은 젊은이들과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볼게요.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This is Max, a graduate. He has a diploma, but not a job. Diana is a mom on maternity leave, looking for an opportunity to work online. And that's Matthew. He's a courier, but he already has realized that getting to a dream needs more drive. And this is Alex. He dreams of business, but does not know where to start. Helen is a waitress. She has many friends, but little money. She dreams of having many friends and money. Den is a manager of a large company. At least he was, until he got fired. And this is Alice, a novice travel blogger, but so far only travels through the pages of social networks. This is Rob. He's a taxi driver, but his temporary job has already lasted for 20 years. And this is Kate. She's a pensioner. She is bored of sitting at home and wants to be useful to people. Mark is a retired officer who is now looking for a new business. Nick is a physics teacher. He realized that instead of making a curriculum, it's time to make a plan for his own life. And this is Anne. She is a cashier. She sits still, but dreams of traveling around the world. They are all different, but they have all changed lives with Herbalife Nutrition.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today. What matters is who you become tomorrow. 자, 이 영상은 회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디스트리뷰터가 만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진짜 실화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허벌라이프의 프레지던트가 돼서 자기네 팀에서 이게 진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팀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거꾸로 우리 좀 쓰면 안 돼? 이래가지고 우리가 회사에 공유한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나온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냥 우리와 함께 이웃들, 우리의 지인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뭐 어디 글로벌 기업에 가겠다고 이력서 필요 없었어요. 그냥 어쩌다가 살이 쪄서 체중을 좀 빼고 싶어서, 어쩌다가 너무 피곤해서 리프토프 한 잔으로, 뭐 어쩌다가 아주 나 소화기관이 좋아졌으면 좋겠어 알로에 한 잔 마시고,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허벌라이프의 제품을 만나서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기회를 발견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좀 보니까 그럼 어떻게 좀 해볼만 한데 흥미가 생기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굉장히 지금 진지하네요, 분위기가. 예. 내가 오늘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옛날에 좀 설렁설렁했는데 안 되겠네, 오늘 잘해야 되겠네. 예. 오늘 웨비나도 엄청 많이 들어오셨는데 어쨌든 잘해보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아무런 뭐가 이제 내세울 게 없어,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바꾸려면 뭔가 시대적인 흐름하고 좀 맞아떨어지면 유리하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 이렇게 흘러가는 트렌드, 이거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가 트렌드에 딱 맞았기 때문에 일하는 장소만 바꿨는데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옛날에 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거 정말 중요했는데, 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디서 이 열심히 일하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하네? 라는 게 사실 거꾸로 입증이 됐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하우를 중요시 하거든요. 도대체 노하우가 뭐야, 노하우가. 근데 지금은 노하우는 검색하면 다 나와. 여러분, 요리도 맛있게 하려면요, 레시피 다 유튜브에 들어가고 검색하면 다 나와. 중요한 건,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건 요즘에는 where, 어디에서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허벌라이프는 메가 트렌드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지금 요때에 아주 적합하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시작했던 34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일단 이 웰니스 시장이요, 이 건강산업이라는 게 아주 폭발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어마어마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도 사실 예견했던 바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한 뭐 5kg, 3kg 좀 체중 뺄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겉으로는 안 쪘는데 속살 찐 사람도 있어요. 예. 이렇게 마른 비만이랄까?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비만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는요, 비만을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뭐죠?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병이라고요. 그래서 비만은 질병이고 질병은 치료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집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사업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새 잘 안 죽잖아요. 그죠? 굉장히 오래 살죠. 죽기 좀 힘들죠, 요새. 예. 그 죽을 만하면 또 살려놓고, 죽을 만하면 또 살려놓고 계속 이래요. 병원의 의료기술이 너무너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사냐. 이거를 그냥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이러한 단어들이 새로 대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MZ세대들. 옛날에 우리 어릴 때하고도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잡러라 그러잖아요. 그냥 이 일 저 일 하면서 이 MZ세대가 추구하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 뭔가 자유로운 일을 원해요. 누구한테 딱 매여가지고 상사 밑에서 일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MZ세대, 지금이 뭔가를 시작할 타이밍이다. SNS 또 완전히 뭐 난리 나죠. 손가락 움직이는 거 보세요. 진짜 우리 손녀 막 5살, 4살 얘네들이 이거에 뭐든지 이렇게 다 뭐든지 벌려요. 그냥 화면만 보면. 예. 아니, 크게 보려고 이렇게. 예.
비행기에서 나와 있는 화면도 가서 막 이렇게 해요, 애들이. 안 가르쳐줘도. 근데 바로 그러한 기술로 인생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MZ세대 오셨다면 여러분 정말 흥미를 가져보세요. 제가 마지막에 소개할 한국의 내년 1월에 올 30대도 바로 이걸로 억만장자 된 사람 한 명 오거든요, 한국에. 예. 자, MZ세대한테 매력적입니다. 40,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 굉장히 진지한 세대들이거든요. 진짜 MZ세대 말로, 아니죠. 밀레니얼 세대는 정말 아주 여러 가지로 시달려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진짜 뭔가 새로운, 자기가 회사에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60년이 남아있는 거야. 얼마나 고민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 멋진 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 예. 이제 60세에 환갑 잔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60이 되면 이제 정말 은퇴라는 게 리타이어잖아요. 은퇴라고 말 안 합니다. 리타이어, 타이어를 갈아 껴야 된다는 거죠. 타이어 갈아 끼는, 앞으로 남은 시대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허벌라이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에 세상이 너무나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AI예요. 요즘 맨날 매스컴에서 얘기 나오죠. AI. 아니, 사람들이 자기 편하려고 AI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AI가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 AI가 이제 내년부터 시판이 된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로봇이 출시되는 순간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아프지도 않고 월급도 필요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고 2026년 초중반 정식 판매 예정입니다. 가격은 3천만 원대입니다. 머스크는 이 로봇을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사라질 직업은 뭘까요? 첫 번째, 공장 단순 작업 생산지. 로봇이 24시간 더 정밀하게 조립합니다. 두 번째, 택배 상하차 일 수천 개의 물건을 동시에 스캔, 분류, 운반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 경비와 열 감지와 얼굴 인식을 무인으로 수행합니다. 네 번째, 카페, 식당, 서빙, 집, 길을 찾아가 음식과 물품을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다섯 번째, 고객 상담 서비스, 직원 안내, 주문 접수, 간단한 상담까지 무인으로 처리됩니다. 너무 말도 빨리 하네, 얘는. 예. 아까 춤추는 거 봤어요? 춤까지 잘 춰요, 얘가. 그런데 조금 더 무서운 게 얘네들이 24hour, 그 다음에 365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어요. 봐요. 어디론가 가잖아. 24시간 365일. 좀 무섭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곧 잘립니다. 단순 노동을 하고 있으면 얼마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좀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특히 젊은이들 말이죠. 그렇게 대학 등록금 비싸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석사 하겠다고 박사 하기, 로봇한테 잘린다니까.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로봇뿐이 아니야. 드론이 이제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갔는데, 보세요. 청소업체가 드론을 씁니다. 이제. 오, 예. 야, 로봇 나왔지. 드론이 청소하지. 그래갖고 이제 나 이제 어떡하냐. 그냥 그러면 사람들 싫어하는 시골에서 농사나 짓자. 농사 짓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농사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 농사를 저 뒤에 아저씨보다 얘가 훨씬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사 짓기도 어려워. 그래서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면은 몽골에 가면 이 양털 깎기 있잖아요. 이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요. 양털 깎는 거 몽골 가서 양털이나 깎아야 되겠다. 안 됩니다. 끝났어요. 이제 양털도 이렇게 3초 만에 양털이 다 깎여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웃고 있는데, 이제 이게 참 이게 우리 현실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 역시 단순직은 안 돼. 전문직을 가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전문직도 AI한테 밀립니다. 이거는 바로 한 달도 안 된 뉴스예요. 한번 보세요. 고난도 수술을 로봇이 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최초로 폐 이식 수술을 로봇이 주도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게요, 몇 시간이 걸렸거든요. 한 8시간, 7시간 걸린 수술이에요. 폐를 이식하는 수술이요. 그런데 절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개 3분의 1로. 일반 의사가 있다면 30cm를 잘라야 되는데 로봇이 하니까 10cm만 자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자를 것도 없었던 거야. 근데 사람이라 북 잘라놓고 편하게 이렇게 벌리기 편하게 북 자르고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로봇은 그렇게 자를 필요가 없는 거지. 10cm만 딱 해갖고 가는. 그래갖고 이제 나와서 그 폐 이식을 한 환자가 테스머니랬거든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에 뉴스예요? 9시 뉴스에.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만족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회복이 빠르고 너무 만족하다는 거죠. 절개도 3분의 1만 했기 때문에. 제가 의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진지해지셨어요. 예.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볼 거는 부의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밥 프록터가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은요, 부의 원리는 10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직업이 없어, 돈 벌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핑계를 갖다 대기가 너무 좋아졌어. 왜? AI 때문에. AI 때문에 일거리도 없어지고 AI 때문에 일자리 찾기 어려워. 그런데 놀랍게도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의 원리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또 뭔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 헷갈리시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부의 원리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돈벌이와 밥벌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게 100년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이게 고전이에요. 고전.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돈벌이는 뭐고 밥벌이는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책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바로 캐시플로우예요. 저는 허벌라이프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들었어요. 이 현대에 사는 제가. 저는 30대 중반에 허벌라이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의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 30대 중반까지 저는 나름대로 우리 엄마가 굉장히 학구열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중학교 때부터 고급 과외 공부를 시켰어요. 저. 그래갖고 저는 정말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비싼 과외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시험을 봐가지고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저는 고등학교 시험 쳐서 들어간 세대예요. 그러니까 나이 거의 얼추 나오죠. 예. 그리고 대학도 제가 재수 안 하고 제 나이에 대학을 입학하고 우리 엄마가 저를 그렇게 학구열을.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쟤랑 하는 바람에 완전히 제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한 건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굉장히 아주 엄마가 막 딸을 아버지가 의사 뭐 박사님 딸이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2번째로 흑백 테레비를 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랬는데 제가 그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았는데 아무도 저한테 이 말을 안 가르쳐줬어요. 캐시플로우를. 목사님도 안 가르쳐줬지, 대학교 논문 지도 교수님도 나한테 안 가르쳐줬지, 우리 아버지도 안 가르쳐줬지. 저는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는 걸 모르고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캐시플로우라는 건 뭐냐면 돈도 흐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찍히는 데는 분명히 뭘 타고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상식적으로 아는 4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 나오는 거 영어니까 그냥 일단 첫 번째 직장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두 번째 자영업해서 돈 벌 수 있다. 세 번째 사업해서 돈 벌 수 있다. 네 번째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다. 끝. 이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뭘로 벌고 있지? 자,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걸 4분면 4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자영업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다. 요거예요. 근데 밥 프록터가 뭐라고 말해? 요거는 밥벌이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죠? 예. 여기서 돈이 들어오는 건 밥벌이다. 그러니까 바빠, 맨날 힘들어, 열심히 살아야 돼. 왜냐면 여기서 돈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바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바꾸니까 바쁘죠, 늘. 그죠? 근데 시간은 딱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24시간 내가 스스로 배터리를 갈아 끼고 일을 못 하잖아요. 우린 밥도 먹어야 돼, 또 지치면 쉬어야 돼, 밤에는 자야 돼, 가끔가다 스트레스 받아, 어떤 때 휴가도 가고 싶어, 어떤 때는 부부싸움도 해야 돼, 어떤 때는 정서적으로 힘들어, 어떤 때는 새벽기도 가서 기도도 해야 돼, 안 되면 부흥회도 가야지 돼. 우리 뭐 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는 24시간 내 스스로 배터리 갈아 껴서 이렇게 되질 않잖아요. 예. 근데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소득, 여기서 나오는 캐시플로우, 이게 바로 밥벌이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뭐 하던 사람인 거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저 처음 보는 분도 좀 계시죠? 예. 굉장히 우아해 보이지만 사실 저는 시골에서 속 키웠던 아줌마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됐냐? 우리 남편이 건대에서 축산을 전공해가지고 저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시골로 간 거예요. 딱 막상 가봤더니 저는 너무 좋아했는데 낭만적이라고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저 호롱불 켜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저분이 입을 못 다무네요. 예.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나 봐요. 우리 집에 화장실 없었습니다, 집에. 그리고 농로를 따라 농로길을 한 20m를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20발자국. 그리고 거기에 널빤지 2개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드러무통 위에 옛날 아시죠? 예. 그런 화장실을 제가 썼어요. 우리 엄마가 소갈이 했겠어, 안 했겠어? 그렇게 곱게 키운 딸이 연애를 어떤 어릴 적부터 친구랑 해가지고 세상에 경기도 안성군 보계면 가율리 가재울 산 14번지로 가서 소를 키운다니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또 목사님한테 신앙교육을 배웠고 또 너무너무 또 성실한 나머지 여기서 열심히 해야지. 우리 남편이 또 저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고생하면 고생 끝 성공이 온다. 그래서 어떻게 소가 소를 낳고 그 소가 소를 낳고 계속 소를 낳아서 부자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제가 그 부녀회에서 가율리 보계면 부녀회에서 적금을 제일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저축상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거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축상을 받았을 때 부상으로 나온 건 벽시계 하나였으니까. 엄청 알뜰살뜰 살았어요. 그래서 이장님이 저한테 감동받았어요. 이야, 은명이 엄마는 서울 여자 같지 않아. 서울 아줌마 같지 않아. 역시 가율리에 딱 제가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요, 거기에. 너무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한다. 뭐야 이게? 기분이 팍 상하잖아요. 기분 안 상해요? 전 기분이 매우 상했어요. 제가 저축상 받은 사람인데. 근데 부자는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돈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통장에다 넣고, 부자들은 그 돈을 불려서 투자를 해서 돈을 늘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말했으면 제가 기분 나빠서 속상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그래서 속상해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한 말이라서. 그래서 부자가 되는 습관이 있고 가난해지는 습관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저축을 한다는 거죠. 저축을 하고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제가. 근데 이 사람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뭐로 돈을 번다? 시간으로 돈을 번다. 부자는 뭘로 돈을 볼까? 부자는 결과물로 돈을 번다. 완전히 다른 컨셉이에요. 제가 2주 동안 한국을 비웠는데 아무 문제 없이 제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확신이 들었어. 한 달을 비워도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번에. 예. 근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졌을까? 저는 허벌라이프라는 일을 오랫동안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멋진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에서는 E와 S 사분면에서는 밥벌이고, B와 I 사분면이 뭐다? 돈벌이다. 시간하고 상관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게 스스로 알아서 돈을 버니까. 근데 이제 딱 보면은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투자를 하려는 B 사분면과 I 사분면을 가려면 뭔가 일반 사람들은
뭔가 자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업을 하려면. 내가 투자를 하려면 뭔가 자산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없고 내가 뭐 현재 뭐 집도 그냥 달랑 조그만 거 13평짜리 아파트 하나 겨우 이거 마련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무슨 돈으로 사업을 펼치고 어디서 무슨 돈으로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할 거냐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때 발휘돼야 되는 게 유연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고의 전환을 좀 한번 해보세요. 저도 사실은 이 말을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34년 전에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성공할 거라는 거를 예측도 안 했어요. 그냥 좀 나을까? 목장에서 망해가지고 이제 빚을 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을 갔단 말이죠. 여전히 이사분면, 고소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밥벌이 한다고 바쁜 거예요. 자영업 하다가 안 돼가지고 빚을 지니까 그 다음에 얼른 직장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제가 월급이 너무 작잖아요. 이 작은 월급으로 살아야 되니까 바쁘죠.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목장 5년 할 동안에는 단 하루도 결혼 기념일을 챙긴 적이 없었어요, 제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무슨 천 몇백 일까지 카운트 하더라고. 5주년, 무슨 주년, 아니, 지금 오늘 송아지를 낳게 생겼는데 내가 결혼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오늘 송아지 나면 송아지를 받아야지, 그죠? 예. 제가 드디어 그 목장을 벗어나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월차라는 걸 쓸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월차, 하루를 놀 수 있는 날. 자기야 생각나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월차를 내고 결혼한 지 6년 만에 드디어 거기 이제 평택에서 직장을 했거든요. 서울의 강남역에 있는 영화에서 사랑과 영혼을 봤어요. 그리고 사랑과 영혼 그 영화 끝나고 그 밑에 경양식집에서 뭐 먹었는지 기억해, 자기야? 그래, 티본 스테이크! 평생 처음으로 저희가 월차라는 걸 써가지고 결혼 기념일을 몇 년 만에 처음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예. 하여튼 그런데 저같이 그런 사람이, 그런 평범한 아줌마가 한 번도 비즈니스 사업가, 한 번도 인베스터 투자가, 이거는 저하고 진짜 안 맞는 단어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데 유연성을 한번 발휘해 보자는 거죠. 유연성의 첫 스타트가 뭐냐? 이건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에 나오는 거예요. 저 많이 유식해졌어요. 허블라이프 하니까 이 책을 읽어라 저 책을 읽어라 막 가르쳐줘요. 옛날에는 이런 책 하나도 몰랐어요. 거기에 보니까 유연성의 첫 단계는 뭘 바꿔?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말을 바꾸는 거에 빨간색이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저게 가능할까? 정말 가능할까? 라고 일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유연성의 첫 스텝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how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야, 저 속 키운 여자가 성공했네. 이렇게만 가져가지 마세요. 야, 저 여자는 정말 운이 좋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죠. 왜냐면 제가 허벌라이프 선배잖아요, 여러분. 그죠? 허벌라이프가 비사분면이 가능해요.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허벌라이프 사업이. 근데 자본이 안 들어. 살찌면 더 유리해. 4살 빼면 되니까. 진짜. 그래서 이게 우리 남편이 살쪘기 때문에 제가 허벌라이프 처음 먹은 거예요. 저는 평생의 은인이세요,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이 살이 그때 안 쪘더라면 제가 이거 비싸서 안 먹었을 거예요. 진짜 단돈 10,000원도 제가 아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이거 빼야 되니까 우리 친구가 말했으니까 한번 먹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 일이 다 벌어진 거거든요. 허벌라이프 시스템은 어떤 은행에서 대출 받고 필요 없어요. 딱 3개가 필요합니다. 일단 제품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경험. 이거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내가 먹어야 돼요, 처음에. 내가 제품을 먹고 느낌이 뭔지 내가 확실히 있어야지. 내가 의사도 아니고 영양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상대방한테 얘기할 거예요? 내 체험, 내 테스티머니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체험이 엄청 스트롱하거든요. 말 더듬어도 다 상대방이 알아봅니다. 내가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곤했는데 안 피곤하고 아주 활력 있어지면 주변이 알아보거든요. 체험. 그 다음에 제품을 사용하는, 나를 보고 내 말을 믿고 사용하는 디스트리뷰터, DS가 디스트리뷰터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단어는 어렵지만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몇 명은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같이 사업하겠다고 등장하는 SP들이 있습니다. 딱 요것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 세 개가 바로 허벌라이프의 시스템을 굴려주는 거고, 요게 바로 자산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사업체가 커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디스트리뷰터는 수백 명이 될 것도 없어요. 디스트리뷰터 너무 많으면 또 힘들어. 예. SP가 많아야 돼, SP가. 여기 밑에 사업하는 SP가 2명에서 4명에서 4명에서 6명에서 한 10명 정도 있잖아. 대박 납니다. 제가 100명이라고 말 안 했어요. 몇 명? 10명 정도 있어요. 제가 개런티 할게요. 보장할게. 정말 여러분처럼 똑같이 시간 투자해서 일하는 사업을 할 사람 10명만 찾잖아요. I guarantee 인생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영상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막 폼 잡고 나와서 프레젠터 됐다고 사진 찍은 게 이걸 진짜 믿었단 말이죠. 유연성을 가지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저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과 같이 꿈을 갖고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게 바로 허벌라이프 시스템에서 필요한 전부 다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사업, 일반 직장인들이 다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요게 안 필요해요. 너무 좋죠? 네. 학벌, 경력, 자본, 대출, 인건비, 뭐 특별한 아이디어, 고정비, 재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맨날 출퇴근하고 상사가 스트레스 주고 언젠간 퇴직해야 되고 잘못하면 해고당하고 이런 거 없어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고 내가 뭐 특별한 경력도 없는데 그럼 뭘 믿고 도대체 어디 언덕을 비비대라는 거야? 자, 첫 번째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예요. 허벌라이프는 전 세계,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상장된 직판 기업에서 매출 기준으로 2024년도, 여기 글자가 작아서 보일까요? 다이렉트 셀링 기준 2025년 글로 100대 리스트에서 2024년도 매출 기준 허벌라이프는 전 세계 상장된 직접 판매 기업 중에 몇 등? 1등 기업이에요. 이럴 땐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예. 네. 1등 기업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빌 언덕이라고요. 예를 들면 밥 먹기 너무 아깝다. 우리 이걸로 사업 한번 해봐. 대박 날 것 같아. 그럼 자기도 그래?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난 정말 당신이 만든 김치전을 먹어본 적이 없어. 다른 식당 가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랬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 알려야 돼, 이 김치전을. 김태호표 김치전을 알리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알려봤자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지런히 야 김태호표 김치전 너무너무 맛있어 이렇게 알리는데 어떻게 이게 전 세계 1등까지 가겠냐고. 어느 세월에. 뭔 말인지 아셨죠? 하세월에 이걸 언제 김치전을 알려. 근데 우리는 오늘 시작해도 이미 알려져 있어. 몇 등이야? 1등이야. 이게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운동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일단 매장 가갖고 나이키부터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휴대폰도 중국에서 삼송이 나왔어요. 왜 삼송이라고 했을까? 그렇지. 남들이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삼성이 좋다는 걸 임의로 역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감추고 허벌라이프가 앞에 나가면 유리하다니까. 여러분이 의사도 아니야. 여러분이 영양사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 근데 살이 빠졌어. 어쨌든 이걸 먹고. 근데 거기다 대고 구연모포 파우더 이러면 망한다니까. 허벌라이프로 나가야 된다고. 나는 가리고 허벌라이프가 나가면 유리해집니다. 이게 브랜드 파워예요. 허벌라이프는 전 세계 넘버원 브랜드거든요. 아주 여러 분야에서. 진짜 4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허벌라이프가 이 입지를 1등을 유지하기까지 1, 2년 안에 되질 않았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 한우물을 파면서 계속 하다가 이제는 첫 번째는 식사 대용에서, 그 다음에는 단백질 분야에서, 그 다음에 체중 조절 분야에서, 와, 이게 자꾸 액티브 라이프 스타일 분야에서 자꾸 1등이 얹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넘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리한 조건이냐는 거죠. 이 유리한 조건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구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받았잖아요. 오래 받은 거 박수 한번 치세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사에다가 상을 줬다니까.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 이바지했다. 왜냐면은 우리 그 쉐이크가 당지수가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제 뉴스에서도 어린아이들 소아당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뭘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게 허벌라이프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상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필요한 거, 필요치 않은 건 알았죠? 그럼 필요한 거, 요것만 있으면 돼. 일단 필요한 거는 딱 3가지만 일단 봅시다. 첫 번째, 시간을 내야 돼. 무슨 시간? 배울 시간. 두 번째, 일할 의지. 의지가 있어야지. 나는 배우겠다. 난 일하겠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뭐 로봇처럼 배터리를 갈아 끼우면서 24시간 배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정말 목장할 때의 10분의 1밖에 일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목장은 정말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365일. 뭐 목장에 우리 소들이 주일이라고 그날 가만히 쉬질 않아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찬송가 틀어주고 이러질 않고 다 그날도 먹을 거 먹고 똥 쌀 거 다 똥 싸고 애도 뭐 송아지도 낳고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 365일 목장은 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일은 제가 목장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에서 중요한 거는 뭘까? 이 일을 하는 게,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하게 이 사업의 핵심 요소를 몇 가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에릭 워레라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설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분이 허벌라이프에 영입이 돼서 그분의 트레이닝을 요즘 많이 듣고 있는데, 딱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7가지 기술만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거 어느 날 특강해서 해드릴 거예요. 그날 오셔서 배우시면 되는데, 어쨌든 나는 배워보겠다. 나는 일해보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나도 될까?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잖아. 그럼 아까 처음에 그 동영상을 떠올리세요. 마트에서 계산하시던 아줌마, 퇴직 경찰, 그 다음에 뭐 서빙하던,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던 아주 활기찬 여성분, 이런 분들이 다 허벌라이프의 프레젠터가 됐고, 그건 남의 나라 얘기잖아. 그러면 저를 떠올리세요. 목장에서 일했던 아줌마, 그 다음에 목장도 망해가지고 사회복지사로 제가 5년 일했거든요. 직장생활 했거든요. 사회복지사. 아니, 그랬던 사람이 허벌라이프 회장 됐으면 아니 뭐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마케팅 플랜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재까지 소파 재밌지 않아요? 들을만 하죠? 예. 자, 이제는 좀 숫자 나와요. 숫자 싫어하죠? 예. 숫자 싫어. 근데 엄청 단순한 거예요. 별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마케팅 플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마케팅 플랜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보니까 아주 매력적인 문장이 나왔는데, 여러분의 뭐가? 가능성이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 제가 처음에 잠재력이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자, 여러분의 가능성이 진짜 뭘로 바뀐다? 현실로 바뀐다. 저는 해마다 느껴. FCC 리트리트를 가잖아.
그럼 우리 둘이 맨날 이거 꿈 아닌 거 맞지? 꿈 아니지? 왜냐면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2주를 보내고 오거든요. 해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사진 좀 몇 장 보여드릴게요. 좀 자랑질 조금 해도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의 미래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누가 뭐 쉐이크 가져갔다가 아우 앵꼬바 그러고 반품해도요, 이게 이겨냅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가능성, 이게 현실로 바뀌는 게 마케팅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마케팅 플랜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영업이 아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렇지. 이거를 영업으로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이 일은 꼬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일도 너무너무 많아져요. 영업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영업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쉐이크 한 통, 두 통, 뭐 나이트웍스, 알로에 이렇게 판매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정말 기본 소득이라고 말해야 되나? 뭐야? 아주 완전히 베이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허블라이프 사업이 성공하진 않아요. 그거는 그냥 영업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판매를 통한 수입은 그냥 잡 같은 거예요. 한 뭐 몇십만 원 벌 수 있어요. 뉴트리션 클럽을 하시는 분들도 클럽을 해가지고 열심히 고객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 체지방 측정해드리고 뭐 프로그램 팔고 그러면은요, 월세도 내고 한 200~300만 원 남을 수 있어요. 근데 200~300만 원으로 인생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사업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여전히 허벌라이프 제품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밥벌이 하지 말고 돈벌이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돈벌이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팀을 구축해야 돼요. 뭘 구축해야 된다? 팀.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제가 팀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임계점이라고 있죠. 임계점. 예. 자, 임계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따라하세요. 1년과 5년. 시작. 1년과 5년. 굉장히 중요한 임계점이에요. 첫 1년은 여러분 배우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첫 1년에 잘 됐다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빨리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안에도. 근데 그 성장이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해요. 그냥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 분들이 도와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1년 가지고 게임 오버가 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요. 그리고 첫 1년에 너무너무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저 남은 저렇게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괜찮아요. 첫 1년은 배우는 시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1년을 먼저 통과해야 돼요. 열심히 배워서 컨셉을 이해, 개념을 파악하는데 첫 1년을 보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5년이에요. 드디어 5년까지 버텼다. 그럼 여러분 허블라이프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5년 이후부터 돈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1년과 5년 이 두 개를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임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대로만 한다면 5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팀이 이미 구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지 말라고. 부시렁부시렁 하지 말라고. 알겠죠? 1년 전에는 그냥 가만히 묵묵하게 아무리 사회에서 뭐 유명하신 분이고 아무리 사회에서 잘 나갔던 분이라도 여기서는 병아리잖아. 여기서는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 일단. 예. 그리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그러려니 하고서는 그냥 배워야 돼요. 겸손하게.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허블라이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나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내 위치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부자들은 자기만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위해서 손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선순환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제가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마케팅을 한번 봅시다. 지금 마케팅 볼게요. 일단 SP라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 오신 분은 이제 이 단어 익숙해져야 됩니다. 할인 몇 프로 돼요? 35%. 최고로 많이 되는 거예요.
한국 내 마케팅에서는 최고 할인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밑에 SP가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반 회원들. 일반 회원들은 35% 할인 못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차익이 생겨요. 어떤 분은 25%만 할인 받고 어떤 분은 30% 할인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익이 생기니까 이걸 커미션으로 내가 받을 수 있어. 이걸 한국말로 할인 수당이라 그래요. 어렵지 않죠? 예. 네, 이걸 받을 수 있어. 내가 최대 할인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커미션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팀을 구축을 할 수 있어. SP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뭘 구축할 수 있어? 팀을 구축할 수 있어. 그래서 팀으로부터 로열티가 와요. 그래서 1대, 2대, 3대로부터 최대 5%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시험 문제에서 모르면 제일 긴 게 답이잖아. 옛날에 시험 연필 굴리기 안 해봤어요? 그죠? 제일 길어요, 뭐가. 아, SP가 뭐가 뭘 이것저것 수입이 많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SP 밑에 단계를 SB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SB.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석세스 빌더의 약자예요. 근데 일단 할인율이 얼마밖에 안 돼, 이 사람은? 30%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SP보다는 할인율이 덜 되죠. 그러니까 SB가 돼가지고 내가 제품을 사면 내 5%가 SP한테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네. 그런데 SB 내가 밑에도 한 단계가 있어요. 일반 회원. 그 사람은 25%밖에 할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5% 할인 수당이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긴 다 말 하나 마나 다 아는 거잖아. 그냥 일반 회원, 멤버, 네, 디스트리뷰터. 그럼 디스트리뷰터는 25% 할인. 끝! 자, 이제 집에 가세요. 딱 느낌이, 아, 이 사업을 하려면 팀을 구축하라 그랬잖아, 제가. 영업이 아니라며. 그 뭘 해야 돼? SP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SP가 저는 34년 전에 SP 한 번 한 걸로 지금 34년 동안 울고 먹고 있는 거예요. SP 딱 한 번 그때 제가 돈이 없어서 했어요, SP를. 왜? 제일 싸게 먹으려고. 제일 싸게 먹으려고 우리 남편 살 빼려고. 그리고 제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야, 10년 동안 15kg가 쪘는데 그걸 1년에 빼면 대박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10년이 걸려서 야금야금 15kg가 쪘거든요, 우리 남편이.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 친구 말대로 1년 만에 15kg 싹 빼잖아? 그럼 난 대박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년 동안 먹을 거면 제일 싼 게 뭘까 보니까 SP가 제일 할인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아, 그럼 SP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살이 2달 만에 13kg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돼버린 거지. 막 사람들이 물어봐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품을 여러분 진짜 아낌없이 여러분 몸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쉐이크 먹을 때 한 숟가락만 반만 타서 이렇게 먹지 마세요. 예. 뜰 때 푹 드세요. 푹. 아셨죠? 예. 그래갖고 넉넉히 해서 벌컥벌컥 엄뚜 이렇게 먹어야 살도 쑥쑥 빠지고. 예. 하여튼 여러분 몸이 자산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어쨌든. 자, 이게 지금 뭐예요? 현재 마케팅이야. 그러면 현재라는 뜻은 뭘까? 미래에는 뭔가 바뀐다는 뜻이네요. 예. 자, 지금 왜 좋은 시기라 그랬냐? 왜 지금 허벌라이프 한국이 들썩거리냐? 내년이 30주년이에요. 한국이. 30주년에 발맞춰서 보다 빠르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세계 9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마케팅을 바꿉니다. 박수!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2020년 상반기라고 발표는 되어 있지만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다 상반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앞으로 당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회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왜냐면은 이미 뭐 아나운서 다 했지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2026년도 초반에 반드시 바뀔 거다. 근데 뭐가 바뀌냐?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요. 자, 여기서 제가 그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자,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에 바로 얼마 몇 달 안 남았어요. 이제 내일 모레 9월이에요. 이제 추석이고 찬바람 불면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어디 막 왔다 갔다 뭐 하고 하지 마시고 딱 남은 시간만 좀 집중해 보세요. 예, 진짜 26년도에 여러분 대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상하네? SP는 나왔는데 할인이 달라졌네? 아까 몇 프로, 기억 안 나? 아까 몇 프로였어? 35였잖아. 다시 말해서 덜 깎아주네. 제품을 덜 깎아줘. 그럼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빠지는 걸 것 같은데? 느낌이 그죠? 처음 온 사람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할인 수당이 2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10% 이렇게 해서 5 내지 10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딱 뭐라고 써 있어? 5만 써 있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나야,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다음 줄이 화려해졌어요. 이렇게. 이것이 뭔 말이요? 예? 아까는 3줄밖에 없었잖아요. 그 집 몇 줄이 나왔어? 6줄이 나왔네. 그리고 아까는 5였다니까? 기억력 좋은 사람은 나와. 그러니까 로열티를 다 뭐 15%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다 합쳐보세요. 뭐라고 돼서 30이에요. 이제 내년부터는 로열티를 30%를 준다는 거예요. 30%를 준다고요. 예. 자, 지금 박수를 크게 치는 사람은 팀이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럼 박수를 치고 싶은 사람은 뭐냐면 팀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할인 수당을 줄여서 실적 수당으로 옮겨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을 그만하고 팀을 만드세요. 그 말이라고. 지금 이해했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비즈니스의 패턴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오늘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여러분 느낌은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 아까 SB, 석세스 빌더라는 게 사라지고 딱 요거밖에 없다고.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은 나는 사업은 안 하고 먹기만 할게. DS. 돈도 돼? SP.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예요. 둘밖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4가지 포인트 얘기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 SP라는 단계가 더욱더 중요해졌다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사업의 구조가, 수익 구조가 팀을 구축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된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면 팀을 구축하려면 뭐가 돼야 돼? SP가 돼야지. SP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팀을 구축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SP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자,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SP가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태까지도 이랬어요, 사실은. 근데 여태까지는 그래도 그냥 SP가 되고 팀은 구축 안 해도 뭐 30만 원, 60만 원, 심지어 100만 원도 벌 수가 있었어요.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는 그 돈이 팀을 구축한 사람에게로 움직였다고. 이동이 된다고. 언제부터? 내년부터. 현재는 안 그렇고 내년부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SP가 아니면 나의 매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집중. 저를 봐주세요. 현재도 보고 있지만 웨비나도 저 잘 보세요. 예. 자, 이제 예를 듭니다. 저는 사업이 하고 싶어서 구현모가 SP를 했어요. 처음엔 뭐 사업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SP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팀을 구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할인도 제일 많이 받죠. 예. 근데 이제 오랜만에 내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진이에요. 근데 진이가 오래간만에 저를 만나고는 어머 현모야, 너 옛날에는 그렇게 살색색을 짜고 다니더니 어머 어떻게 살색색을 다 없어졌네? 살색색 뭔지 아죠? 우리 여자들은 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살색색이 있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겨울에 스카프를 늘어뜨리고 다니잖아요. 누구 친구 집에 가면 소파에 하면 쿠션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살색색이 있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행동 양식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스카프도 안 늘어뜨리고 다니고 쿠션도 안 끌어안고 그러고 친구를 만났더니 이 친구는 딱 눈썰미가 좋아가지고 이야 너 어떻게 그 배가 다 들어갔냐, 나도 이 배 때문에 고민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내 친구야 진이. 그럼 내가 이제 뭐라 그랬까? 하발 이렇게 얘기했겠죠 얘한테 당연히. 그랬더니 얘가 어머 그래? 그거 어때?
너무 맛있어. 괜찮아. 그 너 오늘 우리 집에 너 잠깐 우리 집에 와봐. 그럼 내가 맛 보여줄게. 그래갖고 이제 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부엌에 가고 징징징징징징 갈아가지고 맛을 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진이가 옴뚜 먹더니 야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런 걸 먹고 야 이거 먹으면 배 들어가. 진짜? 나 믿어봐. 그래갖고 이제 진이가 왜 웃어? 진이 싫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진이가 먹겠대. 근데 사업은 별로야 얘는. 안 그래도 돈 잘 벌고 있는 애야. 그러니까 뭐 사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싫어해 얘는. 그런 애들 있죠. 예. 그럼 사업할 필요 없어. 그래서 얘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친구니까 너 그 멤버만 가입해. 그래도 25% 싸게 먹는데. 그래서 멤버 하겠대. 그리고 얘가 멤버를 했어요. 여러분 멤버는 절대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스폰서가 있어야 돼요. 누가? 스폰서가 있어야 된다니까. 멤버는 단독으로 내 스스로 멤버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우린 족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김진희의 스폰서 누구야? 구현모지. 구현모.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겠죠? 예. 그 구현모가 스폰서가 됐어. 그래서 이제 김진희가 멤버가 된 거야. 김진희는 사업은 신경 끄고 안 하고 먹기만 하겠다는 거지. 어머 세상에 3kg가 빠진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예?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랬더니 신랑 먹이고 딸내미 먹이고 너무너무 좋은데 어느 날 울산에 사는 언니가 놀러 왔어요. 여기 울산 사는 언니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옛날에 울산 살았어요. 여기는 진이고 여기는 복희예요. 예. 이제 복희가 놀러 왔어요. 어머 진이야 너 진짜 피부가 왜 이렇게 달라졌니? 어머 얘 세상에 얘 이서방도 얘 너무 달라졌다 얘 이러고 막 이렇게 복희가 얘기하는 거. 언니가 이서방 아니야? 맞지? 맞잖아 이서방. 이윤숙 이윤정 이서방이잖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는 이제 그랬더니 언니 어머 언니 똥배 나왔네. 언니 이거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뭔데? 일로 와봐 언니. 그래서 주방에서 징징징징 버버라 엄떠 어머 나 울산에 좀 가져가야 되겠다. 내가 귀찮게 울산 언니 그냥 멤버에서 언니가 주문해서 먹어. 이제 이해돼요? 제가 하나도 어렵게 얘기 안 하는데 지금 그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갖고 이제 복희가 멤버가 됐어. 복희의 스폰서 누구야? 진이지. 구현모 아니지. 진이잖아. 그죠? 안 어렵죠? 예. 그래서 복희의 스폰서가 이제 진이야. 그래갖고 이제 사 먹는 거야. 울산에 내려갔어. 근데 그 울산 또 아파트 부녀회장이야, 복희가. 반장했대만. 해봐라. 그랬더니 울산 버서 어머 나도 먹을래. 이래갖고 한 3명이 또 멤버가 생겼어. 그럴 수 있을까? 예. 네. 그래서 그 울산에서 먹는 사람이 한 5-6명이 된 거예요. 아무도 사업은 안 해. 아무도 사업은 안 하고 다 제품은 좋아해. 뭔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울산 부녀회 이제 복희 밑에 이제 윤경이도 할까? 울산이라 그래 볼게. 일단 윤경이가 그 부부녀회장이에요. 부부녀회장 울산에. 예. 그래갖고 윤경이가 막 거기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윤경이 친구들 이래가지고 이 윤경이의 친구 얘도 멤버가 됐어. 윤경이도. 그 윤경이의 스폰서는 누구야? 복희지. 복희의 스폰서는 누구야? 진이지. 아무도 SP는 아니야. 지금 다 이해됐죠? 전부 다 25% 디스카운트 받아. 그냥 좋아해. 25% 싹 깎아주니까. 근데 이 윤경의 친구들이 한 달에 먹는 게 100만 원이야. 한 달에 서너 명이 먹어요. 쉐이크를 19kg 한 100만 원을 써요. 근데 복희는 자기네 집에서 남편하고 먹는 것만 해도 50만 원이야. 알겠어요? 진이도 50만 원을 써. 매월. 그리고 너무너무 나한테 고마워해. 알겠죠? 그럼 매출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윤경이한테 100만 원, 복희한테 50만 원, 진이한테 50만 원 합해서 얼마야? 200만 원 매출이 형성이 됐어. 근데 진이고 복희고 윤경이는 다 뭐가 아니야? SP가 아니야. 근데 그 위에 구현모는 뭐야? SP야. 할렐루야. 이 200만 원의 매출은 다 누구 매출이에요? 구현모 매출이에요. 왜냐면 나는 울산에 내려간 적도 없고 나는 윤경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아는 애는 진이밖에 없어. 근데 진이한테 했더니 진이가 복희한테 얘기하고 복희가 윤경이한테 얘기해서 여기서 200만 원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 않아. 사업엔 관심 없어. 그러니까 구현모는 SP야. 그러면 이 매출은 다
뭐다? 내 매출이다. SP 매출이다. 지금 이해가 됐죠? 예. 근데 저는 김태호 살 빼주려고 SP를 하느라고 한꺼번에 한 400만 원어치 제품을 내가 샀단 말이죠. 옛날에. 지금 34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품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 없지. 나는 지금 김태호를 제일 싸게 먹이려고 1년치를 쟁여놓은 거야, 내가. 예. 남이 가져갈까봐 걱정하면서, 예. 이거 이제 나눠가지고 나랑 너랑 먹어야 되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 먹어도 지금 1년치가 모자랄 판이야. 안 그래요? 1년에 400만 원어치 먹으려면 그 누구 남 줄 게 어디 있어요. 그랬고요. 막 우리는 막 잠가놓고 잠을 때까지 재워놓고 누가 달라 그럴까 봐. 예. 우리가 얼마나 이거 귀한 건데.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 달에 제품을 살 필요가 없잖아. 나 많은데 왜 사? 그런데도 컴퓨터에는 내 실적이 또 안 떠. 얼마로? 200만 원으로. 그러니까 내 돈 썼어 안 썼어? 하나도 안 썼지. 근데 맨날 내 실적은 있어. 지금 제가 비밀을 다 가르쳐 준 거야, 이거. 요것만 알면 끝이에요, 이 마케팅은. 그러니까 나는 SP가 돼야 되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SP 시킬 필요가 없다고. 그냥 DS로 먹기만 하라 그래요, 제발. 하기 싫다는 사람을 막 억지로 끌고 너 이제 신용카드 얼마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그래서 DS가 많아요. DS가 많기 때문에 제 돈을 1원도 안 쓴다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제가 매월. 아우, 비밀을 다 얘기했더니 허무하네. 예. 바로 이거예요. 이게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슈퍼바이저는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슈퍼바이저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DS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지 나는 슈퍼바이저가 되고 매월 내 실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할 사람 소수, 먹겠다는 사람 한 10명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은. 사업하겠다는 사람은 한 4, 5명 필요해. 먹겠다는 사람은 10명 필요해. 여러분 1년 동안 이것도 못해? 1년 동안 못하면 2년 만에 하세요. 누가 뭐 자르지도 않아. 누가 뭐 해고시키지도 않아. 내 맘이야. 속도는 내가 조절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34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요, 10몇 명만 DS 만들고 싶었다. 진짜로. 근데 막 100명 가까이 돼버린 거야. 지금 어떻게 그 사람들. 할 수 없지 뭐. 많아도. 그죠? 예. 얄밉죠? 예. 그러니까 DS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내 개인 실적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요. 개인 실적이 어느 정도 돼야만 로열티를 풀로 받잖아요. 근데 그거 뭐 한 10대 명만 먹어도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많으니까 맨날 넘쳐나니까 회사에서 막 여행도 보내주고. 저 나트랑 가요, 다음 주에. 개인 실적 높은 사람은 또 회사에서 공짜로 여행도 보내줘. 내 돈 안 쓰고. 야, 이거 대박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돈을 버니까 주변에서 돈이 되네?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도 늘어나는 거예요. 1명, 2명. 아우, 너무 많아. 아, 어떡해. 얄밉죠? 예. 자, 그래서, 자, DS, 이제 여러분, 거의 이제 마무리 돼 갑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 사업. 정말 제대로 이해하면. DS는 몇 프로 할인 받아요? 25% 할인 받아요. DS가 되는 데는 하나밖에 없어요, 조건이. 누가 필요하다? 스폰서가 필요하다. 스폰서 없이는 DS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스폰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스폰서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SP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몰라도 다 SP의 매출이라고. 알겠죠? 예, 요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숫자 나온다 그랬잖아요. 모든 제품에는 점수라는 게 있어. 실적 점수. 말도 어렵죠? 여러분 그 유명한 쉐이크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쉐이크가 여기 하나 있으면 쿠키 맛이네요. 근데 이 쿠키 맛의 실적 점수는 몇 점이에요? 25.1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소비자 가격은 6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사서 소비자한테 63,000원을 받아도 돼요. 그럼 내가 25% 마진이 남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요거는 영업이잖아요. 근데 이 영업만 해서는 큰 돈을 못 번다 그 말이에요. 영업도 중요하지만 영업만 하는 게 이 사업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DS니까 25% 할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15,739원을 할인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은 얼마예요? 47,261원이에요. 이거 하나도 안 어렵죠? 네. 요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굳이 사업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드시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아셨죠? 예. 자, 그런데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막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쉐이크 너무 맛있는데 제품 설명 들었더니 알로에도 막 필요하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8개 정도가 딱 우리가 지금 41개거든요, 제품이. 근데 처음 초보자한테 41개 다 먹으려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이분 너무 헷갈려서 도망갑니다. 처음에 작게 시작하실수록 좋아요, 편하게. 근데 유전자 검사하고 쉐이크 반한 사람들 해보니까 유산균도 필요하네, 알로에도 필요하네, 나이톡스도 필요하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8가지 제품으로 요약이 됐다고 볼게,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제품들은 다 실적이 있다고. 자기의 개인 실적이란다. 그 점수, 실적 점수. 아까 포뮬러1이 몇 점이었어요? 그렇지. 그런 점수. 그래서 요렇게 점수가 다 있다, 이거예요. 쉐이크는 25점, 유산균은 36점, 이런 식으로. 리프트오프 나는 알맹이는 싫어. 그럼 피크노 대신 콜라겐을 먹어도 좋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점수를 했더니 몇 점이 됐다고? 저 위에 몇 점? 250점. 우리 허벌라이프 사업에서는 250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멤버가 되면 이 사람이 제품을 좋아하면 그 다음에 250점을 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패턴이에요, 그게. 그럼 250점이 한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럼 250점을 그 사람이 멤버가 이제 되던 아니면 고객을 주문하던 어쨌든 점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럼 요게 소비자 가격으로는 58만 원이라고요. 소비자 가격으로. 하나도 할인 안 받았을 때. 근데 이 사람이 DS라면 25% 할인 받죠? 그러니까 14만 6천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DS가 실제로 내는 돈은 43만 8천 원이라고. 요거 안 어렵죠? 예. 네. 요게 바로 DS가 25%가 돼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SP야, 진이가 DS야, 멤버야. 그러면 진이가 나한테 안 사 먹고 자기 회원 번호로 이렇게 주문해서 먹으면 진이가 내는 돈은 얼마예요? 43만 8천 원이잖아. 근데 얘가 해피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 58만 원짜리를 자기는 43만 원에 사니까 그걸로 해피한다 이 말이죠. 할인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을 굳이 SP를 하라고 막 쪼아붙이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제일 할인가를 원했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한테는 SP를 해서 한 대여섯 달 먹어라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안내해주는 게 이 사업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끌고 가지 말고. 오케이?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정말 재밌습니다. 현재 마케팅에는 DS 다음에 SB라는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다고. 현재는 SB가 되면 할인을 더 많이 해줘. 몇 프로? 30%, 5%를 더 해준다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SB가 유용하거든요. SB 잘 들으세요. 현재 이게 가능하니까. SB가 되려면 2달에 1000점을 하면 돼요. 2달에 1000점. 그럼 아깝게 250점이었잖아. 방금. 그거를 4달분을 주문하면은 SB예요.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 먹으려면 둘이서 2개월분 주문하면 SB가 된다고. 그러면 내가 살 때는 25%지만 30% 자격 때문에 회사가 5%를 캐시백을 나한테 다시 넣어줘요. 그게 한 9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SB가 되면 그 다음 달에 내 통장으로 9만 5천 원이 들어온다고. 이거는 내가 SB 자격이 있기 때문에 5%를 캐시백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30% 할인이 돼서 추가로 5%를 내가 받고 그 다음에 내 밑에 일반 멤버들이 생길 수 있죠. SB 밑에. 그 사람들은 25%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멤버가 내 밑에서 구매하면은 5% 차익이 나한테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거 현재 마케팅이 올해까지 정도만 유효합니다. 이게. 현재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내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마케팅이 바뀌기 전에 뭘 해놔야 돼? SP 자격을 확보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마케팅 바뀌잖아요. 그러면 SP가 몇 프로 내려와요? 30% 내려온다고. 그럼 지금 SB였던 사람들이 SP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DS로 내려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이 3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SP를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일 할인도 30%가 유지되면서 동시에 팀을 구축할 수 있는 자격까지도 같이 따라온다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현재 SP가 되는 법은 현재입니다. 내년이 아니라 12개월에 4,000점을 유지해도 되고 아니면 3개월 내에 3,000점을 해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곧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여러분이 SP 자격을 확보해 놓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데 확보를 해 놓으면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이렇든 저렇든 유리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은 요까지만 유리하구나. SP 자격을 따놔야 되는구나. 그렇게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왜 중요한지, 슈퍼바이저가 DS들을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건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아까.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DS만 많잖아요. DS. 그러면 그 5%의 수당, 그거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DS가 그렇게 100명이나 있다.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인사를 바꾸지 못한다니까. 왜냐면 이건 팀 구축이 아니니까. 팀 구축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와 똑같은 SP가 탄생이 되는 걸 팀 구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전수만 시켜주면 그 다음에 나는 신경을 꺼도 내 팀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김치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김치전. 예? 김태호가 김치전을 너무나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만한 김태호 김치전을 식당을 차렸어요. 너무 맛있어. 손님이 줄을 서. 그래갖고 딱지를 나눠줘야 돼, 표를.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식당에 딱 들어올 수 있는 테이블이 10테이블밖에 안 돼. 그럼 손님들이 왔다가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줄 쓴 사람이 30명이야. 그럼 시계 딱 보고 오늘은 안 되겠네. 그리고 포기하고 딴 김치전으로 가겠죠. 여러분 이거 해봐서 알죠? 예. 요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시간으로 돈을 바꾼다. 자영업자들이 바로 여기서 묶이는 거예요. 아무리 잘 돼도. 근데 그렇게 시간과 공간에만 묶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막 너무 해피해요. 김치전이 잘 돼가지고. 그래갖고 막 알바생도 쓰고 주방 아줌마 2명 더 늘리고 막 했어요. 너무 잘 되니까 다크서클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막 여기까지 까만 게 여기까지 내려, 막 입술까지 내려오고요. 나중에는요, 머리를 파마할 시간이 없어, 내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머리가 막 이렇게 산발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너무 막 관절이 아파져. 막 너무 쑤셔. 막 너무 힘들어. 김치전. 나중에 내가 김치 못 먹어. 너무 질려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한테 여보, 우리 이렇게 미련한 짓 하지 말고 프랜차이즈로 바꿔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굿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김치전 배울 사람? 이래갖고 프랜차이즈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누가 와서 내 김치전의 비법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저쪽 동네에다가 김치전 1호를 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고요. 그죠? 왜냐면 내 손님 뺏기지? 내가 너무 피곤하지. 그러니까. 그래갖고 1호, 2호, 3호 이렇게 냈는데 이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비법을 가지고 김치를 만드니까 거기서 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서 이렇게 뒤집어라, 이렇게 구워라 이렇게 얘기해 주다가 나중에 나보다 더 잘 만들어. 그러니까 얘 내비두고 이제 내가 딴 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저쪽 김치전 똑같다고 이 일이. 이 일이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즐겁게 일할 정도의 고객만 딱 받는 거야. 알았죠? 예. 그게 고객 한 10명이라니까, 우리가 100명까지 필요 없어요. 놀러도 다녀야지. 알겠죠? 예. 그 대신 10명은 잘 먹어야 돼. 다 쉐이크 잘 먹고. 알겠죠? 요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는 김치전집을 열어주는 거, 이렇게. 그래갖고 잘 가서 대충 봐주고, 잘하냐? 오, 잘한다, 칭찬해주고. 이게 이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SP라고. 여기 이제 김치전집 하나 냈어. 그럼 이 사람이 SP가 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도 고객을 한 10명, 20명 김치전 맛있게 만들어서 단골 고객 확보했어. 오케이. 좋아. 그럼 이쪽. 그러니까 SP가 많을수록 이제는 내가 신경을 꺼도 내 김치전 매출 늘어나요? 늘어나죠. 근데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일반 프랜차이즈는 돈 들잖아요. 그 다음에 로열티를 내야 돼. 본사에다가.
뭔 말인지 알죠? 우리는 어때요? 로얄티를 받아, 우리가. 밑에 가르쳐주고 본사에 낼 게 없어. 우리가 받는 사람이 된다고.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의 점주가 아니라 뭐라 그래? 본사가 되는 그러한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의 밸런스, 내 고객이 적당하게 와서 내가 김치전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며, 동시에 누군가를 김치전집을 차려주고 거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포트할 수 있는 거,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 컨셉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제의 법칙입니다. SP를 발굴해라, 김치전집을 차리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이번에 우리 정동훈 회장님이 비행기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비행기에 바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비행기에 바퀴가 있는 이유가 있다고 아는 사람 없어? 그렇지. 비행기가 하늘을 날려면은요, 우선은 처음엔 달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일단 하늘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퀴를 접어 넣잖아요. 이제 바퀴가 필요 없는 거야. 처음에는 고객이 필요해요. 멤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알게 하려면 이 사람이 제품이 좋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제품 홍보하고 DS도 만들고, 근데 김진희가 어느 날 내가 막 돈을 버는 걸 보더니 어느 날, 현모야, 아니 나는 지금 사업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예식장에서 이거 사업하고 있거든. 웨딩홀 내가 하고 있거든. 맨날 갈비탕이야 설렁탕이야? 갈비탕을 하루에 200그릇씩 팔거든. 아니 근데 너는 갈비탕도 안 팔면서 어디 맨날 여행 다니고 돌아다니고 얼굴 새까맣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너무 잘 되냐? 나도 이제 지쳤어. 갈비탕집 그만하고 싶어. 그렇게 사업에 어느 날 관심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 밑에 있는 쭉 멤버 전부 다 이 조직이 될 거 아니? 그럼 내가 이제 김치전집 독립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 바퀴가 있는 이유는 날기 위해서 달리다가 뜨는 거지, 계속 비행기가 땅에서만 바퀴만 굴리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날지를 못하면. 여러분, 복제라는 거는 여러분 이 사업은 팀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여러분이 자유를, 프리덤을 누리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도 여러분의 소득에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고 난 다음에 로열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나라가 그 멕시코의 그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멕시코가 전 세계 3위로 떴어요. 이게 바로 이 로열티 사업의 매력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얼마짜리예요? 10원짜리야. 10원짜리 집에 굴러다니죠. 그것도 안 굴러다녀? 예. 보기 힘들어. 요새는 10원짜리 힘들어. 근데 10원짜리를요, 매일 내가 2배로 모으는 거예요. 내가 10원짜리를 매일, 그럼 오늘은 10원이죠? 절대 내가 어려운 거 안 물어보니까 딱 집중해서 오늘 10원이야. 근데 내일 얼마야? 내일. 계산 되죠? 3일째. 여기서 30원이라 그러면 어떻게, 어머, 어떻게. 저기 드시기만 하세요. 그분은 30원이라고 대답하시면 드시기만 하시고 사업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매일 몇 배? 2배. 이쪽 부분에서 나와서 30원이. 자, 첫날 10원이야. 이틀째 얼마야? 20원. 3일째? 그렇죠? 4일째? 오, 좋아. 6일까지만 할 거니까. 자, 5일째? 더듬지 말고 160원. 마지막 6일째 얼마예요? 예. 모아봤자 6일째 320원밖에 안 되잖아. 320원 갖고 뭐 인생 바꿀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원리로 10원짜리를 매일 2배로 하잖아요. 28일째 13억입니다. 집에 가서 계산해봐. 꼭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 맞나 틀리나. 제가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쉐이크를 다 남아도 63,000원인데 이거 가지고 될까? 근데 여러분 반복하잖아요. 복제가 되잖아요. 정말 무서운 마케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아까 얘기한 거예요. 1년과 5년 매우 중요합니다. 1년 동안 배우는데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돼도 믿으면 안 되고 안 돼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넘어가셔야 돼. 이 임계점 넘어가야 돼. 그리고 5년부터 실제 돈 법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여러분 계속 여러분과의 싸움이 일어날 거고 주변 사람들이 너 아직도 물병 들고 다니냐 뭐 너 아직도 허벌이냐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어마무시하게 들었어요. 5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애가 바로 이 앞에 앉아 있어요. 자기도 잘해보겠다고. 자, 허벌라이프 마케팅은 이렇게 팀 단계가 올라가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디스트리뷰터 얘기했죠. SB 얘기했죠. SP까지 얘기한 거 요거.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SP가 돼야만 팀 구축합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연말까지 SP 일단 해놓으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 오늘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 팀이 늘어나면서 개팀, 밀팀, 프레스팀이 되는 거고 프레스팀이 많아지면 그때 이제 회장이라 그래요. 체어맨스 클럽과 파운더 서클이 되는데 요 체어맨과 파운더 서클이 되잖아요. 그럼 회사가 해마다 리트리트를 함께 합니다. 전 세계 체어맨 파운더를 다 합치면 95명이에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는 체어맨 파운더 합해서 5명이에요. 한국이. 체어맨은 그렇게 있는데 파운더 서클, 제일 꼭대기는 파운더 서클은 전 세계에서 10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제가 한 명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몰랐구나.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속 키웠는데 옛날에는 어쨌든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그러면 그 10명인 파운더 서클을 이 리트리트 전에 3일간 먼저 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프리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파운더 서클 프리 프로그램. 그래서 3일 동안 파운더만 모이는 거야. 10명만. 그래갖고 정말 스페셜하게 여러 가지 해줘요. 이번에 이거를 아이슬란드에서 했거든요. 아이슬란드. 거기를 갔더니 아이슬란드에 블루 라곤이라는 대형 목욕탕이 있어. 보여드릴게요. 온천이 대단하죠. 예. 이 온도가 40도예요. 365일, 24시간. 이게 어디냐? 2km, 땅속 2km 마그마. 그 열로 이 온도가 계속 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에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에. 예. 그러면 이 사진은 누가 찍어줬냐? 우리 손주를 데려갔거든요. 이제 중학교 다니는데 이제 얘를 데려갔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손주가 나는 거기서 카메라 물에 떨어질까 봐 난 무서운데 쥐는 지 엄마 거 애플은 뭐 물이 좀 닿아도 괜찮다나 삼성은 안 돼도 어쨌든 애플 걸 들고 가면서 할머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면서 거기서 팩을 줘요. 팩을 얼굴에 바르는 장면이에요. 이제 까만 팩입니다. 재밌죠. 근데 막 얘가 나는 안 보이잖아. 거울이 없으니까. 할머니 여기 발라 저기 발라 막 그런. 제주 한라봉 같아요. 제주 할아봉 같아요. 제주의 할아봉. 예, 할아버지가 저게 까매지니까. 예. 그다음에 얘가 사진 찍어주겠다고. 너무 멋있다. 우리는 멋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사진을 이렇게 이제 찍어줬어요. 그러더니 얘가 찍어주더니 이래.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멋있는 거 한 장씩. 그래갖고서는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찍어주고 할아버지를 찍어준 거예요. 자, 이날 다음 날 전 세계에서 화산 그 폭발한 화산 있죠.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전 세계 여기 하나가 있어요. 아이슬란드에. 예. 120m를 내려가는 거예요. 예. 좀 무섭죠. 왜냐하면 이 화산이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랍 리비는 그 다음에 갔다가 못 갔어, 거기. 왜냐하면 화산이 움직여서. 그래서 어느 날은 문을 닫아. 재수가 좋은 날은 내려가는 거야. 예, 이걸 다 챗 GPT가 또 알려줘요. 무슨 기계가 있어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거기를 하일이랑 우리 온 식구가 다 갔거든요. 화산 속에를. 그래서 6km를 걸어가는, 왕복 6km를. 이 비를 뚫고, 예. 우리 손녀까지 14개월 된 손녀를 이구지고 갔어요. 어쨌든. 이게 다 파운더들이에요. 파운더의 가족들, 우리 딸이랑 전부 다 갔어요. 나는 엘리베이터가 엄청 근사한 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엘리베이터예요. 예. 근데 얼마나 위험한지 이걸 다 고리를 차고 내려가야 돼요. 이 모자를 쓰고.
그리고 120m를 삐걱삐걱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주여 그러고 내려가서 기도하고. 와, 진짜 이 색깔 보세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이런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일이 지나면 전 세계 체험이 다 이제 모이는 거고, 체험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이슬란드에 올 수가 있고 아니면 크로아티아에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아이슬란드에 3일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크로아티아로 가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한 나흘을 잤어요, 아이슬란드에. 그러고서는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크로아티아로 딱 갔어. 너무 이뻐.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쁘고요. 하여튼 섬을, 요런 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다 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 섬 전체를. 여기 막 허벌라이프 깃발 보여요? 예. 그러니까 섬에 아무도 못 오고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슬란드가 저기 사람들한테 꽂혀가지고 막 가족들을 많이 데려왔거든요. 그래갖고 토탈 한 280명 정도가 왔는데 250명이 아이슬란드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35명만 크로아티아.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직원까지 합해서 50명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좋았거든요. 섬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예, 이런 걸 다 통째로 빌린 겁니다. 마지막 날 갈라 디너의 테이블이에요. 와, 이거는 성을 전체를 다 빌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35명하고 직원까지 5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진짜 여기를 정말 아름답게 빌렸는데, 요 2층에 보면 발코니가, 오늘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딱 들어서자마자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가 막 입을 쩍 벌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2층에서 이 네 남자가 코러스를 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멋있었는지 내가 듣다가 보니까 김투여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콧물 닦아주는 장면이에요. 예. 너무 감격해서. 근데 이걸 또 사진사가 찍어가지고 또 거기다 올렸어. 거기다가 사진 갤러리에다가. 예.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발이 닿는 데만 들어가거든요. 수영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손자들하고 놀 때도 항상 발이 닿느냐 안 닿느냐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제가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아드리아해는 제가 처음 갔는데, 인간이라면 그 바다에 안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너무 투명하고 이뻐서. 근데 이렇게 보이는데 4m래요. 바로 밑에가 다 보여, 바다. 근데 4m래.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근데 이번에 한국 직원이 이 팔에다 끼는 요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내가 협박을 해가지고 그거 나 좀 빌려줄 수 있냐? 그러니까 빌려주겠대요. 제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 자전거도 못하는 거 아시죠? 운전도 못하는 거 아시죠? 제가 겁이 너무 많아서. 근데 너무 바다가 투명하고 예뻐서 제가 드디어 이걸 끼고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용감했냐면 저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로프 쳐놓은 데 있죠? 거기까지, 영상, 이거 제일 중요한 영상, 로프까지 갔어요. 이거 저예요. 이거 저예요. 예. 팔에다 끼고. 진짜 바다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예, 이걸 우리 직원이 찍었더라고요. 예. 자, 제가 이 바다에 뛰어들 때 딱 필요한 거 용기가 필요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용기라는 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가 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사업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안 해보셨잖아. 그죠? 이런 일 안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도 한편으로는 매력적이지만 두려울 거예요. 근데 용기를 내시면 됩니다. 용기를 내면 두렵지만, 저 같은 사람이 다 앞에서 미리 알려주고 앞에 사장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안내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냥 믿고 그냥 바닷물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 있잖아. 팔에 꼈잖아. 예, 스폰서가 도와주잖아.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8월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8월에는 DS, 지금 우리 스폰서만 있으면, 번호만 있으면 다 하죠. 돈도 하나도 안 들죠. 정말 여러분 지인 중에 내년에 같이 뛰고 싶은 사람,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정말 많이 가입시키세요. 그리고 가입시키고 쉐이크라도 먹여야 돼. 그냥 가입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쉐이크 하나라도, 알로에 하나라도, 유산균 하나라도 뭔가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SP를 진행 중인 사람이 있어요. 뭐 누적으로 4,000이 되는데 몇 점이 남았다거나 아니면은 3,000점으로 3,000 SP를 하고 싶은데 뭐 지지난달에 SB를 해갖고 이번 달에 3,000점 마무리해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이번 달에 마무리 끝내주세요. 8월에 마무리. 왜냐면 SP가 너무 중요하게 돼버렸거든요. 지금 마케팅이. 그 다음에 현재 이미 SB인 사람 있잖아. 현재 이 사람이 30%라고. 근데 내년이 되면 이 30%가 25%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3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올해까지 뭘 해야 돼요? SP의 자격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알겠죠? 예. 요거 8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해에 바뀌는데 마케팅이 처음 오신 분은 사실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조직이 없으니까. 조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가슴 떨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변경될 마케팅에 정말 많은 기대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2025년도 12월까지 작은 팀이라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2명을 찾으세요. 2명을 찾으세요. 내년에 같이 뭐 여행도 가고 사업도 하고 돈도 같이 벌고 싶으면 딱 2명을 찾으세요. 올해. 그래갖고 양쪽으로 탁 하고 한번 같이 해보자. 1월 달에 우리 부산이라 송도도 가보자. 이렇게 하라는 거죠. 허벌라이프 비즈니스 방법은 허공에다가 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디테일한 방법들이 나와 있고 한국에서 유효한 10가지 방법이 여기 있는데요. 이런 거는 여러분 다 그룹마다 다 트레이닝이 있어요. 배울 준비를 하라고. 배울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시골에서 소 키우던 사람이라고. 옛날 사진입니다. 우리 남편이 영농 후계자였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랬던 사람인데 한 해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면은 FC, 파운더 서클만 모여서 하는 디너 자리가 있어요. 그 3일 먼저 가면 꼭 마지막 날 그걸 하거든요. 그때 호텔방에 딱 이런 초대장이 와요. 근데 초대장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빨간 장미랑 같이 옵니다. 이 빨간 장미는 우리 회사의 가장 최고의라는 의미예요. 마크 휴즈를 뜻할 때 빨간 장미를 쓰거든요. 그래서 빨간 장미로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사가 파운더 서클 디너예요. 다른 데는 절대 파운더 서클이 아닌 그 디너는 빨간 장미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운더 서클 디너에 가면 온 데가 다 빨간 장미예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다 빨간 장미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예약한 그 레스토랑은 아이슬란드에서 새로운 식물을 테스트하고 수경 재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어떠한 식물도 외부로부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빨간 장미를 못 들여온다는 거예요. 이 빨간 장미 저 밖이잖아요. 바깥에. 안으로는 못 들여온대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실망을 했거든요. 가보고는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이 스테판 그라치아니가 저희한테 치열사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얼음 속에다가 넣은 거예요. 장미를. 바깥에밖에 못 낸다니까 회사에서 이걸 얼려가지고 그걸 테이블에 다 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감격했어요.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연기를 뿌려줬는데 우리 손주잖아요. 손주가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비로소 중학생이 돼서 I want to become a Herbalife distributor. 나 허벌라이프 사업하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세컨 라인을 모집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슬란드까지 가서. 저의 옛날 모습이고 이번에 디너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해고요. 저희가 1월 달에 송도에서 이제 2026년을 시작하는 스펙타클러가 진행이 됩니다. 날짜 이미 나왔어요. 24일, 25일. 여기에 우리가 초대한 사람이 바로 이 호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팔로워가 106만 명이에요. 이 사람 전직이 뭐냐면 바에서 알바하던 사람이에요. 와이프는 식당에서 홀서빙 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어디서 전단지 하나 들고 와서 아들한테 한번 가보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로열티가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30대예요. 저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저는 34년 했고 이 사람은 16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이게 완전히 허벌라이프 마케팅입니다. 예.
근데 이 호레가 1월에 오는데 이 사람은 아이슬란드로 갔어요. 체어맨이니까. 아직 파운더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크로아티아에 몇 명 안 되는데 이 사람의 사촌동생이 왔어요. 왜냐면은 사촌동생도 체어맨이 됐거든. 예. 예. 알란 로드리게스, 팝이.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동물, 강아지, 거기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사촌 형이 와가지고 내가 허벌라이프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니네도 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니네 먹어라. 먹기만 하고 7개월 후에 그 펫 가게가 망했대요. 그래서 7개월이 지나서 가게가 망해가지고 자기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형을 찾아가서 그거 뭐야? 내가 한 달에 500불 벌 수 있어?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둘 다 체어맨이 돼서 한 사람은 아이슬란드로, 한 사람은 크로아티아로. 자,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람은 세 부류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 해내는 사람. 두 번째는 남이 해내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 세 번째는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네, 다 1번? 오케이. 렛츠고! 허벌!